달과 6펜스 서머싯 멈. 처음 찰스 스트릭랜드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에게 무슨 비범한 면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가 위대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여기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출세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위대성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인물 그 자체에서라기보다 그가 차지하는 지위에 따른 위대성이어서 사정이 변하게 되면 퍽 평범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은 이러한 것이 아닌 진실한 위대성인 것이다. 그의 예술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흥미를 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매혹시키기 때문이다. 그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또한 그를 감싸주고 칭찬하는 사람을 기괴하고 괴팍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간주하던 시각도 이제는 사라졌다. 예술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그를 찬양하는 자들의 아첨이나 그를 헐뜯는 자들의 비방이 모두 기분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예술에 있어 무릇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예술가 자신의 인간성이며 그 인간성만 특이하다면 그 밖의 모든 결점을 기꺼이 옹호해 주겠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화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혹은 음악가라든가 그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술가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장식으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주는 법인데 그 신미감이라는 것은 묘하게도 성 본능과도 같이 인종의 야릇한 원시성을 띠고 있다. 예술가란 바로 이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있는 대로 모두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들의 비밀을 추적한다는 것은 마치 추리소설에 비길 만한 매력을 수반한다. 아니, 이 우주와도 같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 해도 좋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것조차도 그의 독특하고 복잡하며 더욱이 고민에 시달린 개성을 연상시키는데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점에서 무관심할 수 없도록 만든다. 말하자면 이것이 그의 생애와 성격에 대해 그렇게도 깊은 흥미를 일으키는 이유인 것이다. 스트릭랜드가 세상을 떠나고 4년 후 모리스 위레는 메르큐르드 프랑스에 그의 글을 실은 바 있는데 바로 이 글 때문에 이 무명의 화가는 간신히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몇몇 작가들이 이 화가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에서 위례만큼 오랜 시일을 두고 확고부동한 권위를 누린 사람은 없었으므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인간에 영향을 준 것 이외에 그의 작품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어떤 화가들은 문외한이 그림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하며 오직 침묵과 수표책만이 그의 감상력을 잘 드러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오만스러운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예술에서 기교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밖에 보지 않는 터무니없는 오해이다. 예술은 모름지기 정서의 표현이요. 정서란 모든 사람에게 소통되는 말로 표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작품의 기교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비평가의 입장에서 작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물론 인정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러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벗이며 훌륭한 화가인 동시에 문필 방면에도 재주가 뛰어난 에드워드 레것 군이 그의 소적, 현대화가 찰스 스트릭랜드 작품 노트 가운데 스트릭랜드의 작품에 대해 빈틈없이 논평해 놓았기 때문이다. 모리스 휘레가 그 유명한 논문 가운데 간략하게 써놓은 스트릭랜드의 생애는 호사가들의 구미를 돋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예술에 대한 사심없는 정열을 가지고 있던 그의 진정한 갈망은 가장 독창적인 이 천자에게 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원래 지나치리만큼 날카로운 저널리스트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인간적 흥미가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달성시키기에 더욱더 유효하리라는 것을 재빨리 간파한 것이다. 과연 일찍이 스트릭랜드와 접촉한 사람들은 그의 몰락은커녕 진짜 천재로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게다가 그 진짜 천재가 바로 자기들과 어깨를 맞대며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보니 더욱 놀랄 일이었다. 그 결과 프랑스나 미국의 신문, 잡지 등에 그에 대한 기사가 잇따라 게재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트릭랜드의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의 호기심을 북돋우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인간에겐 본래부터 신화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비범한 인간이 나타나기만 하면 곧 이 본능이 작용하여 그의 인간의 생애에 대한 신비롭고 의외로운 사건들을 탐욕스럽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전설로 꾸며버리고 다시 그것에 광신적인 믿음을 부착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생활에 대한 로맨틱한 항이라고나 할까. 전설상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 주인공을 영구 불멸의 나라로 보내주는 가장 믿음직한 통행증으로 되는 것이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불행한 일생을 보냈다. 그는 벗을 만들기보다는 적을 더 많이 만드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회상기를 썼다는 친구들이 그들의 보잘것없는 회상을 분방한 공신력으로 보상했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